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죄송합니다. 게으르기도 했고 좀 비행이 많아서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야 그 한 달 전에 올렸던 Q&A 영상을 찍어보는 부분인데요. 아무도 질문을 올려놓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500을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되게 부끄럽습니다. 질문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려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부분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걸 제 룸메이트랑 같이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그 데이오프가 맞는 날 도무지 아무도 그 넷플릭스 시청 이외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혼자 이렇게 그 레이오버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한번 부랴부랴 찍어보게 되었네요. 아마 룸메가 있었으면 더 좋은 이렇게 퀄리티 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체합된 면접에서는 어떤 마인드로 임하셨나요? 눈에 불을 켜고 반드시 이 면접에서 내가 꼭 체합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보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가벼운 마인드로 보셔서 체합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제가 외항사 면접을 한 4번 정도 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사실. 왜 면접을 사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누구나 다 붙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욕심이 가끔 자칫 안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근데 다들 이제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거는 배제할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되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은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자칫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적당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임하지만 사실 결정권은 그들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제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겨둘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단계별로 좀 짚어보자면 이제 그 CV 드롭 할 때는 면접관이랑 나랑 이제 단둘이서 1대1의 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나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막 다다다다 달리지 않는 선에서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스몰톡도 많이 하고 좀 면접에 굳이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좀 분위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CV 드롭을 하다 보면 내 이력서에 이제 적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면접관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었네? 면접관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을 해준 뒤에 근데 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습이 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어필을 한다든지 이제 그 후에 우리 그룹 디스커션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좀 분위기를 잘 살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룹 그 구성원이 누구나 다 막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같이 잘 듣는 그런 리스너의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골고루 있으면 되게 좋은 편인데 막 이렇게 몰빵 들 때가 있어요. 너도 나도 막 다 이제 이끌어서 하고 싶고 아니면 너도 나도 막 눈치만 보면서 말을 안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럴 때는 좀 이제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내가 이럴 때는 조금 리드를 해줘도 되겠다. 말을 먼저 꺼내줘도 되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잘 살피는 거죠.
저는 적절하게 그걸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좀 듣기도 해주면서 맞아,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네 생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주면서, 어떨 때는 뭐 아무도 좀 난처한 상황에서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때는 그냥 이제 한번 화두를 띄워보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화두를 떼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적절히 리더와 그 서포터의 어떤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룹 디스커션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약간 의욕이 앞서서 좀 이렇게 맥을 탁 끊어버리는 사람이 그룹마다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그런 갑자기 이제 맥커터라고 하죠. 말을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내가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는 게 그룹 디스커션에선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볼 때는 정말 나에게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최종 면접 보면서 잠깐 멘탈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악센트가 심해서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럴 때는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솔직하게, 못 알아들었으면 솔직하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라고 하면 이제 얘기해 주시거든요, 면접관 분들이. 그럴 때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내가 준비했던 이야기들 다 할 수 있도록 좀 마인드를 팍 다잡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도 순간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네,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잠깐 휘청했지만 그래도 너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면접 답변 준비하실 때 이 질문에는 이 내용 말해야지, 키워드만 생각해두고 문장을 연결해서 줄줄 말하는 연습을 하셨는지, 답변 준비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방식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특히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되게 세세한 내용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도 다 외우면서 해보고, 이제 뭐 키워드만 놓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용만 잘 이어지도록, 내가 꼭 말해야 되는 내용들이 잘 이어지도록 말을 막 바꾸면서도 해보고, 그렇게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한국말로는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 다 알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키워드만 이렇게 메모장에 띄워놓고, 저는 정말 패러프레이징을 계속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내용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를 하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막혀요. 막히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겪은 일이니까 이런 키워드를 정해놓고 계속 다른 식으로 말해보는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네. 혹시 에티아드 말고 다른 곳들은 지원 안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면접 썰 같은 것들이 궁금해요. 면접 썰이요. 제가 면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이 본 건 아닌데, 저는 카타르를 3번 보고 에티아드를 마지막으로 봐서 붙었습니다.
근데 카타르 면접 되게 신기한 게 전 처음에는 처음 봤을 때는 시비탈하고 이제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시비를 붙고 영태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시비 붙고 영태 붙고 그 센슈까지 가고 파이널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센슈까지 가고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카타르 면접할 때 되게 제일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그게 아시죠? 한국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다 저희 이제 오픈데이로 나가잖아요. 저 한국에서는 이제 카타르는 본 적이 없고 오픈데이로 나가는데 뭐 거기서 막 수많은 그런 인종 친구들을 마주하는 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뭐 이 얘기는 제가 뭐 그 유니크로 그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 오픈데이를 갔을 때 CV 드롭을 너무 잘 본 거예요. 보고도 내가 너무 스스로 내가 너무 만족했어.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그 인비테이션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딱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밥이나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태를 보러 가자.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이제 센슈를 막 혹시 모르니까 막 준비를 하면서 밥 먹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인비테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어디다 뒀는지 지금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가 막 이제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오픈데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저만 붙은 거예요. 그 친구들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그 호텔방 안에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떨어진 친구들한테 대고 막 전화를 한 거죠. 나 인비테이션 잃어버렸다. 어떡하냐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막 그 친구들이 다 내려와서 막 호텔 로비를 막 다 뒤지면서 같이 찾아주고 막 이랬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붙었겠습니까? 떨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아쉬운 또 탈락을 맛봤었는데 인비테이션 받으면 꼭 이제 어디 잘 보관을 해놓고 그 잃어버리는 게 말도 안 되죠. 사실 저는 면접 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네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에띠 면접 볼 때는 좀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 8시인가에 모였는데 저녁 7시에 끝났어요. 그 그룹 디스커션까지 그게 7시에 끝났는데 다음날 바로 또 아침에 파이널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좀 심리적인 압박과 어떤 배고픔과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막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근데 또 보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오픈데이나 면접이 되게 그런 쫄깃한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다시 또 면접을 보지 않는 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혼혈이신가요? 실례지만 키가 몇이신지 궁금해요. 배우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승무원이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일단 혼혈이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혼혈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네, 경주 최씨. 제가 키는 165이고 몸무게는 다행히 안 물어봐 주셨네요. 네. 그 배우 활동을 전 전공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와가지고 배우 활동을 하다가 젊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승무원이라는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막 엄청 대단하게 사실 제가 막 이런 항공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고 그렇다고 내가 워홀을 가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았고 네, 좀 외국에서 되게 그런 프로퍼를 잡을 딱 가지면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제가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배우를 하면서 전 단체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팀워크로 하는 일에 있어서 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거를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큰 엄청난 계기는 아니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승무원 하면서 현타 오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요. 왜냐면 제가 현 직업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요. 그쵸. 근데 물론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모든 그 직장인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항상 약간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이 직업이 주는 장점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제가 따로 휴가를 내서가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이런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을 좀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 게 저한테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요즘 따라 더. 그래서 현타 올 때 물론 있죠. 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차가 막 바뀌고 막 밤낮이 바뀌고 이런 것도 좀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이렇게 좀 건강에 더 힘쓰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좋은 점을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맞아. 유니크루 채널에서 제가 유니폼 입어보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유니쌤 이렇게 유니크루 수업을 들었던 유니쌤의 어떤 애제자? 라고 한번 말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에미레이트 그 유니폼 특집을 할 때 제가 입었었고요.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사의 한국인 승무원분이 또 있죠. 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셨나요? 그리고 영어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저 연극영화과 나왔기 때문에 막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던 편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뭐 디즈니 노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저는 뭐 유학 경험이나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은 딱히 없는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영어가 한번 팍 늘었고, 그 다음에는 딱히 면접 준비라기보다는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터디도 진짜 많이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원어민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스터디 해주는 것도 꾸준히 같이 영어 연습하면서 그렇게 영어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오픽도 좀 꾸준히 보고, 오픽이 뭐 단순히 저희는 뭐 오픽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오픽에서 상당히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습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영어 스터디를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 뭐 영화, 음악, 뭐 이런 걸로 되게 심도 있는 그런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스터디를 친구가 다행히 잘 해줘가지고 그것도 꾸준히 하고,
또 영작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럴 때 영어가 또 한 번 팍 늘더라고요. 그 원어민이랑 1대1 수업도 매일매일 하면서 전 영어의 인풋을 좀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면접을 봤을 때 영어 실력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딱 필요한 것 같냐면, 이거는 제가 수업 들을 때도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따질 수 있는 정도가 딱 뭔가 이렇게 기준이라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뭔가 해명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설명을 하고 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나는 이렇게 대처를 했고 뭐 이 손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잘 해결이 됐어 라는 어떤 전반적인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이 일은 이렇게 됐어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도 영어로 어느 정도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은 좀 일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영어를 뭔가 소극적으로 할수록 좀 뭔가 답답한 일이 많겠죠. 왜냐면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영어 실력은 꾸준히 이제 인풋을 계속 넣어주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저는 유니크루라는 과외를 듣기도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면접에 필요로 하는 질문 이외에 어떤 그런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익스프레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와서 영작을 진짜 많이 해보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구절을 이용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막 계속 생각하면서 혼잣말도 해보고 막 갑자기 샤워하다가도 막 영어로 막 혼자 말하고 이런 때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영어를 막 열심히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영어 실력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네, 영어 실력이 어떠셨는지, 국내파신지 해외파신지, 승무원 준비는 얼마나 걸리셨는지, 몇 살 때 승무원이 되셨는지, 입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건 아까 제가 얘기를 했고, 승무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렇죠. 저는 승무원 준비는 2019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2020년 1월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준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을 하나 보고 다음 면접이 또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면접이 진짜 달라져요. 이거 제가 정말 겪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다 놔버리고 싶잖아요. 사실 의욕이 떨어지고. 근데 그때 누가 빨리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서 다음 면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 털어내고 다음 할 거를 착착착착 준비를 하는 게 저는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행히도 그때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이 정말 의욕이 활활 불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답변 수정하고 뭐 센텐스 슈팅 연습하고 맨날 그렇게 강남에 모여서 스터디하고 모의 면접하고 또 영어 공부 따로 하고, 그러니까 면접에 관련된 거 말고 그냥 영어 공부도 따로 하고, 이거를 정말 맨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면접 때까지. 다음 면접이 또 떨어져?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접과 면접 사이에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좀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사실. 그리고 제가 몇 살 때 승무원이 됐냐면 사실 합격은 2020년 1월에 했는데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었지? 처음 합격했을 때 27이었고 2020년 1월에 합격을 했는데 2021년 10월에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여기 온 거고요. 네, 지금 한국 나이로 저는 29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무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 요즘 들어 정말 더 많이 느끼는데, 이 승무원이라는 일이 사실 물론 서비스 중요하고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아웃핏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 진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냐, 이게 진짜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내셔널리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참 나라마다 시민성도 다르고 뭔가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만나도 좀 무난하게 그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적당히 또 도와주고 막 이런 오픈 마인디드 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최근 들어서. 그게 안 돼서 본인은 안 힘든데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팀워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 다른 크루들과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팀을 만나서 그냥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좀 융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는 좀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그게 힘든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일을 하고 막 이런 게 좀 힘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 일을 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되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저도 막 이제 MBTI 검사하면은 앞에가 I가 나와요. 이제 I형, 내향형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거를 좀 나 자신을 깨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이 일을 하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비행 진상 손님 썰, 승무원 하기 진짜 잘했다 혹은 후회된다 느끼는 상황들. 예리한 질문이에요. 진상 손님 썰. 진상 손님이라고 하면 뭐 사실 딱히 아직까지 막 그렇게 엄청 나를 힘들게 했다 뭐 이런, 왜냐면 나 혼자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이제 부사무장이나 다른 동료들이 와서 좀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일은 없지만 좀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한테 한 건 아니에요. 승무원한테 한 건 아니고 어떤 손님한테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인종차별 발언을 한 사람이 한국 손님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나이 또래가 저희 나이 또래였다는 거. 네, 되게 젊은 사람인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 발언을 한 걸 이제 그분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로서 생각했을 때는 요즘 시대에 뭐 어르신들도 아니고 진짜 우리 나이 또래의,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승무원하기 진짜 잘했다 느끼는 순간은 당연히 뭐 그거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경치를 보고 와 진짜 이 맛에 승무원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은 저도 이런 데서 제가 막 뿌듯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저희 이제
비행에 시각장애인 손님이 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런던으로 가시는 분이셨는데, 외국 분이셨고, 근데 이제 제 존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좀 어시스트를 하는데, 그분이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뿌듯했어요. 네. 그리고 후회된다 느끼는 상황들은, 뭔가 가족들이 힘들어 할 때, 아니면 가족들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 그게 가장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람 누구나 나이가 다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항상 건강하고 항상 그런 그 상태가 아닐 텐데, 시간이 흘러갈 텐데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뭐 사실 다 이 매니징 가능한 범위 내의 어떤 힘듦이죠. 뭐 직장인이라면 다 느끼는 그런 힘듦이라, 네, 그렇게 크게 막 후회된다고 생각한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판 거 아니에요. 간지러워가지고. 스카 체크 때 벌스마크나 점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사실 에티하드는 그렇게 스카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정말 막 큰 화상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CB 경력 대략 어떤 거 쓰셨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CB에 제가 했던 일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배우 활동한 것도 썼고, 공연했던 것도 썼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썼고, 세일즈 했던 것도 썼고, 네,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흥미로운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봐 주셨고요. 저는 의외로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신나서 막 얘기를 했죠. 제가 제일 오래 했고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신나게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CB에는 정말 내가 했던 활동 다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중에서 어떤 걸 흥미롭게 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뭐 해외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저는 딱히 뭐 해외에서 뭐 유학을 하거나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질문을 다 훑은 것 같아요. 네. 많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이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와 있고요. 지금 바로 랜딩을 하자마자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어요. 외항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이제 채용이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잘 알차게 똑똑하게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막 무턱대고 지원을 막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 이 일에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틈 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힘들게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영어가 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되게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면접 준비 이렇게 좀 재밌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외항사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국에 요즘 코로나가 많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레이오버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좀 자고 이따가 마사지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방콕에 오면 마사지 해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